먼저 교권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권은 넓은 의미로 학습자, 학부모, 교사, 학교 설립자, 국가, 이 모든 것이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보통 교사의 교육권이란 좁은 의미로 사용되죠. 교사가 교육할 권리라는 의미로 교권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딱 이것이 교권이다 이렇게 정의된 게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취지에서 교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문법에서도 교권은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감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권은 이제 교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면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니까 교사가 정치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서 당파성을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한다는 거지 교사가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떤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면 목소리를 내야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말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거를 이제 교육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권은 법학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개념이다. 그래서 교사가 국가나 지자체, 학부모 등의 이제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합니다. 교권은 이제 교육상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로 이제 구분되고요. 교육상의 권리는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고요. 교육의 자율성,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직업적 안정과 신분 보장을 통해서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는 거고요. 불체포 특권이나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상의 권리는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수나 물질적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그 교사들의 월급에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 월급이 적어서 젊은 교사들이 교직을 많이 떠난다. 이런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퇴직한 경력 5년 미만의 교사가 작년보다 2배 정도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많이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은 현재 교사의 재산상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사가 수업 준비와 교육활동,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많은 젊은 교사가 이제 월급이 더 많은 직업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과 다르게 어떤 사명감, 책임감만으로 교직에 있어달라, 교직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힘들게 공부해서 교대나 사대를 간 다음에 그다음 임용고시를 봐서 힘들게 또 교사가 됐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아이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너무 많이 시달리고 이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도 많고 교직을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 교사라는 직업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초중고생들한테. 그래서 희망하는 직업 써라 그러면 교사를 많이 썼었죠. 근데 지금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대나 사대는 가장 이제 우선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과였는데 그것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대는 그러니까 정원 232명을 선발했는데 199명의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교사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가지 않고 그럼 이제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교대나 사대를 가게 된다라는 건데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학생이 푸는 문제를 교사는 풀지 못하는 그런 우스운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교사의 지위나 처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요. 그래서 학업 성적이 나쁜 학생이 사범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공대나 경영대 같이 돈 잘 버는 곳은 이제 우수 학생들이 많이 가고, 돈을 못 버는 사범대는 이제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교사 월급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학기 중에만 월급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9개월로 하는 거죠. 3개월은 안 하고. 방학에 교사가 마트에서 캐시어를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일도 있고요. 학력이 비슷한 다른 직종과 비교해 봤을 때 연봉이 많이 낮으니까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인기가 없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미국은 전체로 교사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심각한 게 뭐냐면 교사 수준이 떨어지고, 그래서 미국 교육 수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최근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인 그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인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고급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의 질이 떨어지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우수한 교사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고, 우수한 인력이 교대나 사범대에 많이 가고, 그리고 교사가 된 다음에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교직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교사란 직업이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교사란 직업이 매력적이려면 교권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상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래야지만 이제 더는 젊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더는 젊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지 않도록 교권이 지켜지고 보호되는 게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